오늘 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요 이슈 살펴보고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략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한 전략, 오늘 이 시간은 한국투자증권 김철중 연구원 모시고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요하게 체크해야 할 첫 번째 이슈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자동 예산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가 지난 1일 발동됐지만 우려했던 금융시장의 혼란은 없는 모습입니다. 이슈앤 전략, 시퀘스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대비해야 할 불확실성은 없는지 향후 일정을 확인하고 증시 영향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막판 뒤집기 없이 현재 시각으로 3월 1일부터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가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당일 뉴욕 증시 별다른 출렁임 없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 그리고 채권 시장 역시 별다른 출렁임 없는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 정도가 좀 오름폭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금융시장의 반응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네, 저는 일단 시퀘스터 관련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퀘스터에 따른 충격을 정치적으로 과장하는 부분이 일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퀘스터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는 건 3월 1일이 아니라 4월 초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임시 예산안 자체가 12년 10월부터 13년 3월까지 이미 임시 예산안이 짜져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퀘스터가 발동된다고 해도 그게 13년 3월부터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13년 4월,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인지 일단은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시퀘스터 발효에도 불구하고 큰 충격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말로 가면서 이제 2013년 예산안, 잠정 예산안이 종료된 이후에도 협상에 타결을 보지 못한다면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사실 기본적으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증세와 함께 재정 지출을 축소시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증세를 하지 말고 그 재정 지출만 줄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증세를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준다면 증세도 하고 그러면서 시퀘스터를 회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방금 질문하신 대로 뭐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시퀘스터가 발효된다라고 보면 일단 정부 지출 감소로 따른 경기 충격은 분명히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경기가 한번 아래쪽으로 충격을 받은 이후에 기업 투자나 민간 소비가 증가하는 부분을 반영하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아래쪽에 하락 흐름, 경기 하락 흐름이 있은 이후에 부동산 경기 반등이나 기업 투자 회복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상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 잠정 예산안이 종료되기 전까지 타결되지 않는다면 한번 시장의 아래쪽으로 크게 출렁이는 것 일단은 예상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봐야 할 일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시퀘스터가 지금 당장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일단 잠잠하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들 어떤 부분들 체크하면서 저희 시장 대응해야 하는 겁니까? 네, 사실 3월 달 내내 하원 세션이나 뭐 의회 세션에서 계속 어떤 식으로 시퀘스터를 지연시킬지 혹은 시퀘스터를 어떤 식으로 해소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일정이 3-4개가 있으니까요. 그걸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저는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오바마 대통령이 뭐 지지율이 최근에 소폭 하락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극단적인 상황은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미국의 주택 경기나 기업 투자가 꾸준히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난주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뭐 기업 투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들이 있으니까 정부 지출이 감소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코스피나 미국 S&P 500이 급락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분명히 하락 충격은 있긴 하겠지만 네. 설사 시퀘스트가 발동된다고 하더라도 뭐 저희가 생각하는 큰 네. 충격은 없을 거다. 결국 사실 이태리 총선도 별 문제 없이 넘어가고 있는 그렇죠. 형국이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미 시장이 예상해왔던 악재이고 실질적으로 시퀘스터가 현재 발동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잠잠합니다. 3월 말 4월 초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발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실물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충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의견이고요. 하지만 남아있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인으로는 체크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또 이번 주에 시장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체제 출범을 공식화하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개막됐습니다. 대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눈은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증시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중국 양회 관전 포인트와 정책 수혜주까지 꼽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작하기 전에 시장이 가장 기대했던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양회입니다. 어제 정협이 막을 올렸고요. 내일 전인대도 개막을 합니다. 이 두 행사, 양회가 진행되는 동안 중국 쪽에서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 종목군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시장의 기대 요인인데요. 정말 기대를 할 만한 것이 있는지 이번 양회 기간 동안 저희 체크해야 할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지난주 목요일 날 코스피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사실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결국은 중국 양해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사실 중국 부동산 관련 규제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부동산주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화학주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꽤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화학이랑 철강은 절대 트레이딩 바이 수준에서 접근해야 된다. 롱텀하게 가져갈 만한 업종은 현재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계속 확인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지도부로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의 한계는 분명히 지어져 있다. 과거랑은 다르게 이미 중국 GDP가 5,000달러를 넘은 상황이고 따라서 정부 지출에 힘이 부은 경기 부양은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 정부는 민생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불평등이라고 하죠.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이 더 없게 되는 그런 경제 불평등이 조금 더 심화되는 걸 극히 꺼려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만큼 결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통제할 수밖에 없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통제한다라고 보면 경기 부양 자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도 뭐 여러 가지 추가 경정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부동산 경기 자체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특별히 내수가 빠르게 좋아지는 모습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내수주들이 좋다라고 하면 내수주가 정말로 좋다라기보다는 대형 마트가 소형 마켓들을 잡아먹으면서 점유율을 높이면서 좋아지는 모습이 대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국이 좋은 이유는 미국의 정부 지출이 감소하거나 그런 이슈를 떠나서 미국 주택 경기가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그게 반등하면서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중국 양해 때문에 그렇게 한국의 몇몇 업종들이 그렇게 수혜를 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자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만 보더라도 정부에서 아주 강한 지출 확대를 통한 부양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관심 갖고 있었던 소재화학주, 산업재주 쪽으로는 중국 관련주라는 이슈로 길게 관심을 갖기 어렵다라는 것이 의견이신데요. 그러면 꼭 양회 이슈 떠나서 보더라도 중국 관련해서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업종군, 수혜주라고 꼽을 수 있을 만한 것들 없겠습니까?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하긴 하지만 부품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품주는
IT 부품과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엔화 약세 우려 때문에 많이 하락했다가 최근에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게 일회성의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슈다. 완성차 업체보다 오히려 부품주가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자동차,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50%밖에 못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50%까지밖에 못 가지고 있는 건데요. 반면에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도 50%밖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완성차가 이익을 크게 내는 것보다는 부품주가 이익을 많이 내는 걸 선호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자동차 부품주가 강세를 나타내는 건 실적이 좋고 강세가 나타나는 건 단기적인 이슈가 아닐 거다. 그리고 중국의 세컨티어, 그러니까 중국의 기술력이 부족한 몇몇 완성차 업체도 결국 한국이 일본 자동차 부품을 수입했던 것처럼 한국 자동차 부품을 충분히 수입할 거다. 그런 식으로 매출처가 다변화되면서 한국 자동차 부품주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주와 마찬가지로 IT 부품주도 분명히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특히나 이녹스처럼 엔화 약세에 따라서 원가 구조가 개선되는 몇몇 기업군도 있는 걸 고려하면 네. IT 부품주랑 자동차 부품주는 충분히 눈여겨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이슈에 의한 상승을 강하게 기대하기보다는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측면에서 좀 길게 중국 관련해서 볼 만한 종목군으로 IT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에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월 첫 번째 거래일인데요. 시장 어떤 포인트 잡고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세 번째 이슈 확인하겠습니다.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3월의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주식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이슈앤 전략에서 주간 증시 전망과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시퀘스터 악재도 사실 크게 악재로서 반영하지 않고 있고요. 그 영향력이 미미할 거다라는 평가 속에 중국 호재 역시 호재로서 별다른 영향력 주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난 목요일장 급등 이후에 2020선 정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 결국은 어느 쪽을 향하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전략까지 좀 살펴주세요. 저희 한국투자증권은 분명히 우상향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치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3월에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3월에 쌍용건설이라든지 한진해운이라든지 한계 기업들이 2012년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원래 정권 교체기 초반에 실적이 안 좋은 한계 기업들이 안 좋은 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법정 관리나 워크아웃에서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던 네. 그런 국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3년 3월도 그렇게 실적 측면에서 좋은 뉴스가 나오긴 좀 어렵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실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미국 S&P 500 다우지수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고점 부근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우 산업평균 같은 경우에는 전주 금요일 날 사상 최고치라고 할 수 있는 14,200까지 근처까지 갔다가 네.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코스피도 사실 2050 정도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이후에 한 번도 넘지 못했던 2050선을 이번에 별다른 뉴스나 별다른 실적 모멘텀 없이 상향 돌파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자신감이 부족하고요.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바이오 헬스케어나 핸드셋 부품주도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좀 과열 국면에 와 있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3월에는 그렇게 크게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코스피가 2050은 쉽게 못 뚫는다라는 관점에서 조금은 소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희는 우상향으로 보고 있고요. 3월은 네. 그냥 쉰다 정도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는 일단 위쪽으로 열려 있는 상황에서 숨 고르기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길게 봤을 때 우상향하는 추세에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업종은 어느 쪽으로 보세요? 지금 담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실적이 정말로 좋아지는 업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이번 2013년은 실적이 좋아지는 장이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도 엔화를 푼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영국도 이번 영란은행 정책회의에서 양적 완화를 확대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융 완화적인 시세를 고려했을 때는 은행주가 생각보다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는 게 네. 아닌가. 그리고 헬스케어나 내수주들도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통신주 같은 경우에도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계속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도 낮은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연장된다라고 봤을 때는 통신주나 유틸리티, 그러니까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결국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IT 쪽도 유난히도 엔화 약세가 아무리 얘기가 나와도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쪽이니까 네. 계속 얘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앤 전략 한국투자증권 김철중 연구원 모시고 시장 이슈와 전략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